이분 자체는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친구들이 저는 이 정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인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아직도 저는 이 일을 15년 이상 하면서 그런 의사는 처음 봤어요.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대표님은 올해 한 해 어떠셨어요? 올 한 해도 되게 좋은 일도 있고 좀 슬픈 일도 있고 다양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뿌듯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너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를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간혹 있죠. 구독자분들이 이런 실제 사례를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4년을 정리하는 기념으로 해서 최고와 최악의 남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먼저 최악의 남녀입니다.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진짜 가슴이 막 미어질 정도로 너무 아픈 경우죠. 첫 번째인데 여자분이 39살 나이트 죽순이 얼굴은 이쁘장하고 몸매도 뭐 나쁘지 않았어. 남자들이 딱 봤을 때 그냥 길 가다가 한번 말 걸 수 있는 정도?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언니 전 요즘 결혼 상대를 찾으러 국빈가 이런 데를 지금 가고 있대.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남자한테 앉아서 말도 할 수 있고 돈도 안 드니까 돈을 남자한테 쓰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결혼 상대를 나이트에서 찾는데 결정사는 왜 온 거예요? 이제 나이트에서 만나다 보니 신원이 확실한 결혼정보회사에 와서 만남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하신다는 게 이제 나이트에서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나이트 웨이터로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는 최소 자산이 한 50억 이상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전문직이어도 한번 갔다 온 남자도 괜찮대. 단 애는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아예 그냥 남자가 보졸이고 모여도 그냥 돈이 한 50억 이상 있거나 자기가 항상 만났던 남자들은 그런 남자들이고 골프도 그런 남자들하고 같이 치러 다닌대 요새. 그래서 사실 남자가 없어서 온 건 아니래요. 그냥 다리를 걸치러 온 거죠. 그 중에 이제 희망언니라는 나이트 웨이터를 이제 컨택을 하러 오신 건데 제가 이제 죄송하다 그랬어. 능력이 부족하다. 밖에서 만남하길 권장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받아들이셨어요? 기분 나빠하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그럼 얼마면 되냐? 50만 원 주면 해줄 수 있냐? 50만 원도 자기는 크게 쓴 거다. 왜냐면 이제 나이트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에 가면 공짜가 있나 봐. 그래서 오히려 나이트 웨이터들이 본인으로 인해서 팁을 받는데요. 그래서 너도 나를 그렇게 소개를 해주면 너한테도 뭐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냐?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했죠. 근데 나이트 많이 다니는 여자를 남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매칭이 되나요? 어떻게 소개를 해?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을 줘도 못 해주죠. 두 번째입니다. 40대 노처녀 의사분의 얘기인데요. 이 여자 의사분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의전원에 가셔서 의사가 되신 케이스인데 되게 늦게 됐어, 의사가. 근데 이제 집안 형편이 그닥 좋지는 않아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내 나이 또래의 의사 아니면 돈 많은 남자를 원한다. 왜냐면 주변의 친구들이 다들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외모가 예쁘지도 않아. 그렇다고 나이가 어려 보이지도 않아. 그냥 딱 내세울 수 있는 건 의사 하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안 된다. 나이도 10살 차이까지 보고 네가 사업가를 원하면 나이조를 해라. 그래서 오케이 해서 직접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고 나니까 돌변해.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안 시켜줄까봐 이제 넓혀놓은 거고 진행을 하다 보니 바뀐 거죠. 그래서 저한테 또래 의사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또래 의사분도 해주고 다른 부류의 이제 병원장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동갑의 병원장은 키가 너무 작아서 싫다. 키가 173이야. 그게 작아? 결국에 만났는데 여자가 까였어 남자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남자분을 해줘서 어찌됐건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니까 이 고객님의 매출이 거의 한 400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서울에 40억 이상의 한강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남자였는데 이분이 더 무서운 건 이 남자의 회사를 네이버로 쳐본 거야. 그랬더니 거기 회사에 매출이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매출과 우리가 얘기한 매출이 다르다. 이건 사기가 아니냐. 그리고 서울에 어떻게 이런 비싼 아파트가 있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회사를 신고를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저희 쪽에 얘기를 주셔서 저희는 다 증빙을 했어요. 남자분이 주신 거를. 얼마나 그 남자분도 귀한 집 아들에다가 회사 대표야. 근데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람의 고마움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보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이 일을 15년 이상 하면서 그런 의사는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해. 그 남자분은 저희한테 분양권이고 뭐고 다 보내줬어. 어떻게 보면은 이유도 없이 그 남자는 욕먹은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랑 진행을 안 하고 계신데 안 하는 게 나아요. 누구를 해주겠어. 그럼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연애 경험이 좀 적은 사람들은 피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인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 자체는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친구들이 저는 이 정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인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그랬어. 선생님이 진료를 하는데 환자가 앞에서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제 친구가 그러는데 저 이거 아픈 거 아니라는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례한 사람이지. 이런 경우는 기분이 나빠. 세 번째
번째, 40대 루저남. 이 남자는 누가 봐도 되게 멀쩡해요. 남자분이 나이도 40대 거의 중반에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높아요. 1억 이상에. 근데 이분의 치명적 단점은 전 여친과 만남을 하고 나서 이제 여친이 이 남자를 비교를 한 거야. 내 주변 친구는 뭐 의사인데 걔는 얼마를 해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남자가 전 여친 때문에 거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대요. 자존감이 낮아져.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러 오셔서 잘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계속 바뀌어. 뭐 예를 들어 하루도 안 돼서 돌변하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친절하게 말씀하셨던 거랑 반대로 직원한테 좀 무례하게 막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는 남자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까요? 하면서 또 원하는 건 다 원해.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오시라고. 저는 심리상담사가 아니다. 그리고 나이가 43살이잖아. 그럼 그런 것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오늘 달랐다 내일 달랐다 그럼 어떤 여자가 살아?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 여친이 본인을 비교를 많이 해서 헤어졌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 남자도 문제가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마음적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이 대기업을 다닌다고 그 사람이 의사 변호사라고 그 사람의 인성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저희들의 괴로움이죠.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보기 드문 최악의 남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또 상큼하게 기분 좋게 최고의 남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30대 남성의 결혼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돈 많은 남자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고 거의 한국에서 두세 달 정도 계시다가 많이 만남을 하시고 이제 결혼하신 케이스인데 진짜 한 30명 정도 만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남을 많이 하시더니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 외모는 제일 아니지만 집안 좋고 여자분 성향 좋은 그런 여자분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매니저들이 보면서 와 진짜 저 남자 사업가다. 자기가 미래를 투자할 만한 여자를 딱 야무지게 찾은 거죠. 왜냐면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아주 예쁜 외모가 아니야. 그래서 저희 쪽에서 외모 때문에 좀 많이 거절을 당하신 케이스인데 마음이 되게 예쁘고요. 집안 환경이 정말 잘 자라온 결이 좋은 분 있죠. 그런 분인데 이 남자분이 진짜 사람을 잘 봐. 그래서 저희가 그랬지. 흙 속의 진주를 찾는구나. 저는 그분이 결혼을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희 매니저들이 칭찬을 한 분이에요. 그러면 꼭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나를 알아봐주는 정말 그런 똑똑한 남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뻐야 시집을 잘 간다 뭐 한다고 하지만 이쁘면 돈 많은 남자한테 결혼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업하시는 이 남자분은 인품이든 경제력이든 집안 환경이든 모든 게 다 갖춰진 남자야. 근데 이런 남자가 이 여자의 외모만 놓고 둘이 봤을 때는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왜 택해? 할 정도예요. 여자의 증가를 알아본 거죠. 대표님 그 혹시 여자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결혼입니다. 완전 여우가 아주 순진한 의사랑 결혼한 케이스. 여자분 자체는 딱 봤을 때 와 여우다. 대신 착하고 머리 좋은 여우. 근데 이제 이분이 원하신 거는 의사였어요. 근데 타 회사에서도 진행을 하시다가 의사들이 볼 프로필이 아니야 사실. 프로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여자분이 되게 말도 잘하고 야무져. 그래서 이제 저희 남자 회원 중에 진짜 착한 의사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의사분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남자분이 이제 완전 여자분한테 마음이 쏠린 거지. 그렇게 해서 남자분도 초반에는 여자의 경제력도 많이 보고 결혼할 때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자가 예쁘니까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가시더라고. 근데 또 곰 같은 남자가 그런 여자가 또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봤을 땐 여우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간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재수없을 수 있는 캐릭터. 오늘은 한방 언니가 만난 최고와 최악의 남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다음 2025년에도 역시 더 최고의 커플들을 만들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